설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속초 바닷가를 찾은 한서진. 따스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엔 아무도 모를 비밀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거친 목소리. 야, 저 여자 봐라 혼자 앉아있네. 꽤 괜찮은데? 서진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처 포장마차 옆에 모여있던 남자들, 문신이 가득한 팔뚝과 과하게 화려한 금목걸이, 술기운에 가득한 목소리. 누가 봐도 조폭물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자 그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속칭 속초 똘마니게 대부라 불리는 고상필이었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살짝 돌려 그들의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 그리고 의도는 명확했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온 자리였기에 가급적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괜한 충돌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고상필은 서진의 무반응을 오히려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앉으며 코웃음을 섞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앉아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우리랑 같이 한 잔 어때? 재미있게 해줄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고상필은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앉으려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까칠한 타입이구나. 내가 그런 게 더 끌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지금 돌아가세요. 이 이상은 당신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자 고상필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봐라. 말끝마다 튕기네. 같이 가자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상필의 손목은 꺾였고 그의 무릎에 정통으로 한 방이 날아갔습니다. 으악! 고상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부하 넷이 순식간에 달려들었지만 서진의 몸놀림은 마치 군무 같았습니다.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며 단 30초 만에 모두를 제압했죠. 해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변 관광객들이 놀라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또 사고 친 거야?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급히 달려오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한지훈 검사였습니다. 오빠, 나 먼저 건드린 건 나 아니야. 상황 정리만 한 거야. 지훈은 쓰러진 조폭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너답네 서진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마무리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은 후에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단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손이 가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서진과 지훈, 그리고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서진의 마음 한켠엔 아까 해변에서의 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우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오늘 해변에서 조폭들이랑 싸웠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서진이가 조폭이랑?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시비가 붙은 건데 상황만 정리한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밀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조폭들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서진이한테 제압당해서. 어머니의 시선이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진아,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니? 요즘 딸아 이상하잖아.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서진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변은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했고 이상하리만큼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고의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발소리. 서진은 몸을 곧게 세우며 창가로 다가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민박집 주변을 서서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대략 5명.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조폭들과는 달랐습니다. 조직적이고 침착했죠. 서진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부터 지켜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오빠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일어나요. 지금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방으로 가요. 지훈은 처음엔 멍한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표정을 보고는 곧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마나? 최소 5명. 지금 우리 집을 포위했어요. 아까 그 조폭들이 보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에요. 2 사람은 어머니 방으로 조심히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깨운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진지한 눈빛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하지만 그 말투와 노크 소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뒷문 쪽으로 가족들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뒷문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세요.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럼 너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정리하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요. 오빠 엄마를 부탁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현관 앞에 몰려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들어간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재빠르게 집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냈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현관에서 가까운 벽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잠시 집중했고 이어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부서. 시간 없어. 쿵, 쾅. 문이 부서지자 검은 복장의 남자 5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를 들고 서로에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였습니다. 분명 일반 조직폭력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훈련된, 더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방마다 확인해.
빠르게 끝내자. 서진은 숨을 죽이고 이들의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한 명이 복도 끝으로, 두 명은 좌측 방으로, 나머지 둘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뒤처진 남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인 서진은 벽장 틈에서 나와 뒤에서 그를 급습했습니다. 목덜미를 정확히 눌러 단숨에 실신시켰고 그의 몸을 조용히 끌어 벽장 쪽에 숨겼습니다.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두 번째 타깃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남자. 그는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 팔이 꺾이고 허리에 정통으로 무릎을 맞았습니다. 짧은 비명이 터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야, 무슨 소리 안 났어? 거실 쪽에 있던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기지를 발휘해 식탁 위에 놓인 컵을 툭 건드렸습니다. 컵이 굴러가며 반대편 벽에 부딪히자 남자 둘이 동시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쪽이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방향을 바꿔 가장 멀리 있던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바로 급소를 가격하며 기절시켰습니다. 네 명이 정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마지막 남자는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닫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서진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을 꺾고 무전기를 빼앗은 뒤 정확하게 턱을 가격했습니다. 쾅!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박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서진은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엔 쓰러진 남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 문 앞에 다가가 노크를 3번 조용히 했습니다. 엄마, 오빠. 나예요. 나왔어요. 문이 열리자 지훈과 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지훈은 쓰러진 남자들을 보며 경악했고 어머니는 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넌 누구니?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설명할 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단순한 조폭이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그녀의 눈은 다시 냉정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쓰러진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 현장을 다뤘지만 지금 이 광경은 그 어떤 사건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단 한 명도 아닌 5명을 혼자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솔직히 말해. 넌 대체 누구야?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기절해 있는 남자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손등을 가볍게 쳐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좀 말할 수 있겠죠? 남자는 비틀거리며 깨어났지만 서진의 눈빛을 보자 곧바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누가 시켰어요? 이름, 장소, 다 말해요. 지금 말 안 하면 다시 기절시켜줄 수도 있어요. 더 아프게. 남자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속초 해신탕 스파. 거기서 지시받았어. 고상필이 시켰다고 들었어. 복수하라고. 여자가 사람 여러 병원 보냈다고. 지훈이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상필? 그놈 아직도 안 없어졌나?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이냐? 무슨 일 있어? 지수 언니 연결 좀 해주세요.
고상필 관련 정보, 그리고 해신탕 스파 주변 감시, 카메라 확인 부탁드릴게요. 전화 너머에선 짧은 정적이 흐른 후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어. 15분만 줘. 곧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서진은 지훈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오빠, 엄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쯤 되면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국정원 소속이에요. 정확히는 비공식 작전 요원. 전직 707특임단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했구나.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 조폭들,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 맞아요. 그냥 마주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나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엔 고상필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진아, 방금 확인했는데 그냥 조폭 아니야. 해신탕 스파에 무기류 보관 흔적도 있고 군 출신 인물들 몇 명이 출입한 기록도 있어. 조직이 꽤 커. 내가 바로 움직이긴 위험할 수도 있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겠어요. 오빠, 엄마. 당분간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짐 챙기고 나가요. 지훈이 말렸습니다. 서진아, 혼자 가려는 거야? 말도 안 돼. 난 검사야. 같이 가서 협조할게.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엄마를 지켜줘요. 지금 내 옆에 있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꼭.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속초 시내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불을 끄고 문을 닫았지만 해신탕 스파만은 예외였습니다. 건물 외벽엔 밝은 조명이 번쩍였고 입구엔 검은 복장의 남자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인근 골목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술용 이어피스를 착용한 채 주변을 샅샅이 살핀 뒤 옆구리에 찬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전투용 나이프, 테이저, 미니 카메라. 그 어떤 것도 허투루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수 언니, 들려요? 들린다. 지금 너 위치 확인했어. 해신탕 스파 지하 쪽은 CCTV 사각지대야. 뒤편 주차장 쪽으로 접근하면 침투 가능할 거야. 확인. 그쪽으로 움직일게요. 서진은 신속하게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예상보다 한산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상아리만큼 조용했던 그곳, 주차장 한편의 화물 승강기 근처에 서진은 몸을 숨겼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복귀한 그녀는 곧장 화물용 계단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손전등은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감각만으로 어둠을 가르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복도에는 붉은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벽 너머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곧장 몸을 숨겼습니다. 보스가 오늘 안 온다더라. 대신 장무열이 내려온다던데. 아, 그 양반 아직도 얼굴 붓기 안 빠졌대. 여자한테 당해놓고 체면이 말이 아니래. 서진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무열 여전히 근성 있긴 하네.
그녀는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소리가 사라지자 빠르게 안쪽 방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방은 감시용 모니터와 문서들이 모여 있는 보조 통제실이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USB 리더기를 꺼내 CCTV 백업 영상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방 비우지 말랬잖아. 무전기는 왜 꺼두고.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뭔가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그를 조용히 벽 쪽에 옮기며 중얼였습니다. 미안, 조용히 좀 자고 있어줘. 영상을 복사한 USB를 챙긴 서진은 빠르게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방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선 남자 몇 명이 탁자에 앉아 지도를 펼치고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이어피스에 지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아, 지금 복사한 영상 중 일부의 고상필이 모르는 남자들과 대화하는 장면 있어. 그 사람들 중 하나 박영태라는 이름이 떴어. 전직 군 정보사 소속. 지금은 민간인인데 정치권 로비스트라는 말도 있어. 서진은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작전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판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서진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이어피스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조심해, 서진아.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은 박영태가 확실해. 우리 쪽 정보로는 오늘 밤 내부 작전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 서진은 숨을 가다듬고 지하 통로 끝에 위치한 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 길쭉한 회의 테이블에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끝자리에 앉은 정장을 입은 남자. 날카로운 턱선과 차분한 눈빛. 서진은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박영태라는 것을. 해변 사건으로 너무 눈에 띄었어. 장무열이 일을 망쳐놨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야 했던 거잖아. 여자 하나 제압 못해서 이 난리가 났다고. 박영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시 수준이 아니야. 제거해야 해.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타깃이 아닌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것.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 근처의 환풍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이즈가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커버를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환풍구를 따라 이동하면 회의실 위쪽 벽면에 설치된 환기구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회의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인물들의 얼굴이 명확히 보였고 그녀는 모두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 팀장, CCTV 통제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박영태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확인해. 내부 침입자 가능성도 염두에 둬. 서진은 즉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곧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명이 빠르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피스를 통해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바로 지금이야. 외곽 지원팀 투입해줘. 난 회의실 영상 확보하고 나갈게. 알겠어. 백업팀 5분 내 도착 예정이야. 버틸 수 있겠어?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 누구야?
그녀는 벽에 부착된 환풍구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 벽면 안으로 진입해 사각지대의 책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은 회의 장면을 담기 위해 미니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태와 그 일당의 모든 대화, 얼굴, 음성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책장 뒤에 몸을 숨긴 서진은 최대한 소리를 죽인 채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박영태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린 너무 많은 눈에 띄었어.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라인을 접고 강원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거야. 군 출신 인맥도 그쪽으로 돌려. 그리고 차검사, 그 동생부터 없애. 그 여자가 핵심 골이야.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오빠 지훈까지 제거 대상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 뒤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며 영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팀장, 지금 외곽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영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들이닥쳤지? 정확하진 않지만 복수의 무장 인원이 북서쪽 펜스 돌파 중입니다. 경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은 이어피스를 통해 지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팀 도착했어. 지금 외곽에서 진입 중. 하지만 내부에 경비 인원이 더 많아. 빨리 나와야 해.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경로 변경할게. 하지만 이미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인원이 총을 꺼내 들었고 긴급 무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책장 뒤에서 몸을 낮추고 회의실 반대편에 위치한 보조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박영태가 무언가 눈치를 챈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장 쪽으로 스치며 멈췄습니다. 잠깐, 저쪽 책장 뒤에 뭐가 있지? 순간 한 남자가 책장 쪽으로 다가왔고 서진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날려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침입자다. 회의실 안이 벌집처럼 요동쳤고 서진은 더 이상 은폐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날려 회의실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명이 막아섰지만 정확한 급소 타격으로 길을 뚫었습니다. 총성이 터졌고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백업팀의 응사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오른쪽 복도로 빠져. 응원팀이 거기 있어. 서진은 피탄을 피해 몸을 날리며 복도로 진입했고 검은 전술복 차림의 팀원 둘이 나타나 그녀를 덮었습니다. 한서진 요원 확보, 후퇴 경로 확보 중. 서진은 마지막 순간 품속의 카메라를 꼭 쥐며 외쳤습니다. 영상은 확보했어요. 나가면서 바로 전송할게요. 이걸로 저들 숨통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연기와 총성이 휘몰아치는 해신탕 스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쟁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서진은 백업팀과 함께 속초 외곽에 위치한 임시 작전지로 몸을 옮겼습니다. 지수와 작전팀장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며 확보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회의실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영태의 얼굴,
그를 중심으로 벌어진 작전 재편 논의, 그리고 차지훈 검사 제거 지시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지수가 말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 바로 지훈 오빠한테 보내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지수는 곧바로 파일을 암호화해 송신했고 서울지검 차지훈 검사 사무실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검사실에 앉은 지훈은 전송받은 파일을 확인하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앞엔 박영태가 직접 육성으로 동생의 제거를 지시한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였어. 넌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지훈은 곧장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영상은 곧 언론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로 상부에 보고되었고 대검찰청에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 예상치 못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 검사님, 무리하지 마시죠. 가족도 있고 앞으로 길게 보셔야죠. 익명의 남자 목소리, 협박이자 경고였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멈출 생각 없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영상 봤어.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증거야. 하지만 너 괜찮겠어?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퍼져 있어. 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이제 알겠죠? 왜 내가 이 일을 혼자 하려 했는지.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오빠도 나도 끝까지 가야 해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검찰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진 걸 전부 쏟아붓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신탕 스파에 대한 압수수색, 고상필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박영태의 신병 확보 준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박영태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붙잡은 채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박영태가 도망쳤어. 공항, 항구 모두 통제 중이지만 이 사람 그냥 조폭이 아니야. 군, 정치, 재계까지 다 엮여 있어. 서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쫓아야죠. 더 이상 숨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수사는 시작되었고 싸움은 거리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조폭이나 비리 하나를 잡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용히 병들게 했던 거대한 썩은 뿌리를 드러내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박영태가 종적을 감춘 지 일주일째 검찰과 국정원은 전국적인 수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도 치밀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계좌는 이미 수일 전에 비우고 명예 빌딩과 차량은 모두 위장된 상태였으며 그의 핵심 측근들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울의 한 고요한 카페에 앉아 지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보 들어옴. 고상필, 은신중. 위치 확인 완료. 작전 준비해. 서진은 숨을 길게 내쉬며 전술복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정보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같은 시각 고상필은 경기도 외곽의 한 폐건물 지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바깥 출입을 자제한 채 외부와는 일방적인 전용 채널로만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밤
고상필의 은신처 근처에서 미세한 무전 간섭이 발생했고 그것은 국정원 첩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곧이어 서진과 작전팀이 투입되었고 침묵 속에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누전된 전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묵을 유지한 채 손짓으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로 향하던 도중 철문 하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쪽에 인기척이 느껴졌고 서진은 스프링식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고상필이 2명의 남자와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제압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고상필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누가 여길? 하지만 저항은 짧았습니다. 팀원들의 신속한 진입에 고상필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영태, 어디에 있지? 고상필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싸움에서 제일 먼저 잊히게 될 거예요. 잠시 후 고상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릉, 구영빈관, 군 출신 놈들하고 거기 모여 있어. 이름도 다 바꿨어. 거기서 다음 단계 준비 중이야.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단계? 고상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치야. 선거. 아주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박영태는 그냥 얼굴일 뿐이야. 그 뒤에 더 있어. 그 순간 서진은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웠던 건 단지 껍질일 뿐이라는 걸. 진짜 적은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상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엔 껍질 말고 본체를 벗겨볼 차례네요. 강릉. 겨울바다의 거센 바람이 폐허처럼 비어있는 영빈관 외벽을 거칠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철저한 정찰 끝에 이곳이 박영태의 임시 거점이라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서진은 검은 전술복을 입고 조용히 건물 외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언니 들려요? 들려. 내부의 인원 최소 15. 대부분 군 출신. 옥상 감시 2명, 지하 통제실 4명. 조심해야 해. 확인. 난 남쪽 벽 타고 진입할게요. 서진은 건물 벽면의 배수관을 타고 조용히 2층 창문 쪽으로 올랐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복원 공사 중인 듯 중장비가 드문드문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감시 장비와 통신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에 부착한 열감지 센서로 주변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쪽에 다수의 체온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장비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남자가 경계 중인 듯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박 팀장, 오늘 안 오시나? 모르지. 저번처럼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 위에서 조심하라고 하던데. 서진은 그들이 지나간 틈을 타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회의실 안을 살핀 그녀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과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인물 여러 명이 무언가 문서를 펼쳐놓고 논의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미니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리를 최소화해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태는 오늘 밤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함께 옵니다. 그분이라면, 예, 우리 모두 위에 있는 진짜,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정치 자금과 군 인력 재배치, 언론 경로까지 일괄적으로 조정됩니다. 서진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조종하려는 거대한 기획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피스로 말했습니다. 지수 언니, 증거 확보 중. 박영태 오늘 밤 도착. 진짜가 같이 온대. 정치 자금, 군 인력, 언론까지 다 엮여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진아, 그 사람, 설마 박영태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진짜 실체가 곧 나타날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모두 낱낱이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회의실 바닥에 잠시 시선을 두었습니다. 거기 작은 로고가 박힌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로고는 대한민국의 모 정치 정당의 상징이었습니다. 밤 9시 강릉구 영빈관 입구 앞에 검은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진은 2층 창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린 사람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영태. 어두운 정장을 입고 다소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조용히 열린 뒷문 사이로 한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정제된 태도와 차가운 표정은 오히려 군인보다 더 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즉시 이어피스를 켰습니다. 지수 언니, 지금 도착했어요. 박영태와 그 사람, 정체 확인 불가. 하지만 외형으로 보아 고위군 출신 가능성 높아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영상 계속 확보해. 우리는 위치 추적 장비 연결 중이야. 움직임 포착되면 즉시 공유할게. 건물 안으로 들어간 박영태와 중년 남성은 회의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서진은 복도 상단 배관 틈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회의실 안. 박영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도 복구 완료했고 언론 경로는 내일부터 전환 시작입니다. 장군이라 불린 남성은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확실한 통제다. 혼란이 아닌 안정 속의 장악.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굴러가야 해.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대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닌 철저한 조작과 지배의 언어였습니다. 박영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707 출신 여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서진. 저번 사우나 사건 이후 계속 추적 중입니다. 장군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처리해. 군 내부 라인에도 접촉한 흔적이 있었어. 지금 정리 못하면 다음은 우리야. 서진은 숨을 고르며 이어피스를 눌렀습니다. 지수 언니, 내 정체에 노출됐어요. 이 사람들, 날 알고 있어요. 지수는 당황한 듯한 숨소리를 내뱉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빠져. 백업팀 접근 중이야. 너 무사히 나가야 해. 하지만 서진은 회의실 바닥에 붙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군수업체 로고가 찍힌 문서 바인더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에요. 군산복합체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제 이건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장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는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말고, 필요하면 그 가족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은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몸을 낮춘 채 회의실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어피스를 눌렀습니다. 지수 언니, 회의실 진입한다. 백업팀 지금 어디야? 지하 주차장 진입 완료. 2분 안에 회의실 근처 도착 가능해. 서진아, 무리하지 마. 시간 없어. 이대로 두면 우리 쪽도 당해. 서진은 주머니 속 연막탄과 테이저건을 확인한 뒤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곧장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태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한서진? 서진은 빠르게 연막탄을 던졌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틈을 타 서진은 복도로 몸을 빼내며 소리쳤습니다. 기록 완료. 이제 모두 끝났어요. 박영태와 장군의 경호원들이 뒤따라 달려나왔지만 바로 그 순간 지하에서 올라온 백업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국정원이다. 무기 내려. 손들어. 일순간 총성이 터졌고 양측의 격렬한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몸을 낮춘 채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하며 회의실 안으로 재진입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바인더와 녹화 장비를 챙겨 들고 복도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장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박영태, 지금이다. 빠져. 박영태는 당황한 얼굴로 비상통로 쪽으로 뛰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곧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좁은 비상계단을 따라 두 사람은 위층으로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칼바람이 몰아치는 공간에 박영태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그 뒤를 서진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박영태. 더 도망가면 끝이에요. 박영태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넌 몰라. 우리가 어떤 걸 감당해 왔는지. 그 자리에 서려면 피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을 짓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란 이름으로 무너뜨린 이 나라 다시 세워야죠. 당신 같은 사람부터 없애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쪽은 박영태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반대편에서 백업팀의 저격수가 발사한 탄환이 박영태의 손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린 박영태. 그 순간 서진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박영태, 당신을 체포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합동수사팀의 이름으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손엔 바인더와 녹화 장비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담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옥상 아래 검은 SUV 한 대가 빠르게 건물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장군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영태는 국정원 서울집으로 이송되었고 24시간 밀착 감시 속에 고강도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체포 당시 회수된 영상 파일과 문서들이 차례차례 눈앞에 펼쳐지자 점차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밤, 박영태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조건은 단 하나야. 보호 프로그램.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전부 말하겠어.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진짜 실명까지 포함해서 모두 말하면 정부 차원의 보호를 보장하겠어. 박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조심스럽게 이름 하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오윤철. 전직 합참 부의장. 지금은 은퇴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의 상층부를 조종하고 있어. 정치권 인맥도 대부분 이 사람이 뚫어줬어. 이름이 전달된 순간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윤철. 군정 언론 모두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단 한 번도 직접 연루된 적 없는 그림자 같은 인물. 하지만 이번엔 그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진은 어머니와 지훈 오빠를 비밀 보호소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 하지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막아야 해. 오윤철 정도면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수십 가지쯤 알고 있을 테니까.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시각 장군 오윤철은 자신의 개인 저택 안밀실에서 측근들과 함께 상황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영태는 예상대로 쉽게 무너졌군. 시간이 없어. 우리가 가진 자산 중 일부는 버려야 해. 언론 라인은 전부 폐기하고 금융 라인은 분산해. 그리고 그 여자 한서진 정리해.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서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움직였다. 너희 가족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짜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마지막 전장에 나서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걸 반복하지 못하게. 서진은 바로 지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니 문자 받았어요. 가족 노리고 있어요. 보호소 보안 단계 올려야 해요. 지수는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지금부터 보호소 경계 최고 등급으로 전환할게. 팀 하나 더 붙이고 외부 감시 라인까지 24시간 가동해. 서진은 전술복을 착용한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보호소였습니다. 그녀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윤철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한편 서울 외곽. 서진의 어머니와 지훈이 머물고 있는 비밀 보호소 인근 산책로에선 이미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간섭, 반복되는 차량 경로, 그리고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노리는 움직임. 국정원 감시팀 하나가 그 움직임을 포착했고 곧장 통제실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인가 접근자 4명, 남측 울타리 진입 시도 중. 외부 경비팀 긴급 출동 요청. 보안벨이 울리는 동시에 지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지하로 내려가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지하 대피실로 어머니를 안내한 뒤 경비팀과 함께 복도 끝 보조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검은 복장의 침입자들이 총기를 들고 진입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짧은 교전 끝에 국정원 요원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침입자 2명은 제압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했고 그 직후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한눈에 현장을 파악하고 지하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침입 시도 있었어. 우리 쪽도 피해 있어. 엄마는 무사해.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압된 남자 중 한 명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지? 말 안 해도 알아. 오윤철이지.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대신 우리 쪽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만 전해요. 이제 공격은 끝났고 다음은 우리의 차례니까. 그 순간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방금 박영태가 자진 진술 시작했어. 오윤철의 자금 세탁 경로, 무기 루트, 정치 인맥 정보 지도로 제공했어.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예요. 반격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 걸린 국정원 마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러 갑시다. 우리 손으로. 다음 날 새벽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 언덕 위에 위치한 은밀한 저택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곳은 오윤철이 마지막까지 숨겨놓은 비상 은신처였습니다. 평범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최첨단 감시 장비와 사설 경비 시스템으로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죠. 국정원 통제실에선 박영태가 제공한 내부 구조도와 자금 루트를 바탕으로 작전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블랙문. 서진은 팀장으로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오윤철 체포. 단순 침투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 기반 통신망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정치 권력뿐 아니라 보안 체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전은 3단계로 나뉘었습니다. 1단계 외부 감시 장비 해제, 2단계 내실 진입 및 통신 차단, 3단계 오윤철 확보 및 전자 기록물 압수. 작전 개시 시간은 오전 3시 30분. 서진은 팀원들과 함께 무장하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한남동 언덕 아래서 4대의 차량이 소리 없이 멈췄고 요원들은 각 진입 포인트로 흩어졌습니다. 서진은 남쪽 담장을 넘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1단계 진입 시작. 전문 요원이 전력선을 우회시키고 드론으로 감시 장비의 시야를 가린 후 2단계가 개시되었습니다. 서진은 벽면의 통풍구를 통해 2층 서재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오윤철이 상황을 감지하고 통제실로 이동한 직후였습니다. 통신 차단 직전 오윤철은 내부 회선으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료 전부 폐기하고 외부 백업 장치 이동시켜 나가는 라인까지 모두 소각해. 그러나 늦었습니다. 서진이 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말했습니다. 통제실 진입한다. 박스형 금고와 백업 서버 우선 확보해. 문이 열리자 무장을 한 오윤철과 보디가드 2명이 맞서 있었습니다. 짧은 교전 끝에 한 명은 제압되었고 서진은 곧장 오윤철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한서진이군. 결국 여기까지 왔나? 그녀는 침착하게 권총을 겨눈 채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윤철. 더는 숨을 곳도 말할 권력도 없어요. 오윤철은 마지막으로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중얼였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 없어졌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미 씨는 뿌려놨는데. 그 순간 국정원 요원 2명이 들이닥쳤고 그는 결국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날 오전 대한민국 전역의 아침 뉴스는 한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직 합참 부의장, 정제 권력 유착 및 불법 군자산 운영 혐의로 체포. 서진은 지하 통제실에서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엔 수십 개의 계좌번호, 인사 파일, 정치 로비 내역이 정리돼 있었고 그녀는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정의가 닿아야 한다. 며칠 후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 서진은 검은 정장의 단정한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취재진의 셔터 소리,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요원. 당신은 국정원의 비공식 작전 요원으로서 민간 보호소 습격, 군수비리 자료 확보, 그리고 전직 고위장성 오윤철 체포 작전에 직접 참여하셨죠? 서진은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전명 블랙문. 국정원 지휘하에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된 국가보안작전이었습니다. 청문회 내내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단순한 보고가 아닌 사회를 향한 메시지였고 침묵하던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청문회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국민적 여론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운 국정원 요원 한서진. 숨겨진 정의의 칼날 국민 가슴을 울리다. 한편 오윤철과 그의 조직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태의 진술과 압수된 자료, 그리고 서진의 작전 보고가 주요 증거로 채택되며 이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 오빠 지훈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웃어도 되겠니? 우리 서진이.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너의 편이야. 그게 가장 든든하지 않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가슴을 울렸고 하늘에는 오랜만에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정의입니다. 707 요원 한서진의 마지막 작전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지금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곁,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서진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 기다리겠습니다.